안녕하세요. 작가 수정입니다. 드디어 타일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저희는 23평 아파트 전체에 타일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마루 장판 시공이라고 하죠. 그 마루 시공을 하지 않고 거실, 방 1, 2, 3, 베란다 앞뒤 전부 다 타일을 둘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장판이나 마루 시공이 아닌 타일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타일이 완공이 된 다음에 보양재를 좀 깔아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업체분들도 오셔서 또 다른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타일이 손상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보양재를 깔아 놨습니다. 왜 장판이나 마루를 하지 않았느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타일로 시공을 했을 때의 장점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게 바닥을 지낼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열을 되게 많이 오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틀어놨을 때 가장 오래 열을 품고 있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냉난방에 아주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딱딱해요. 장판이나 마루보다 딱딱하기 때문에 발이 좀 아플 수 있다. 발바닥이 그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일로 하면 굉장히 미끄럽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타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바닥을 같이 보실까요? 바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바로 포쉐린이라는 타일입니다. 포쉐린이라는 타일은요 광이 없어요. 그리고 미끌미끌한 것도 덜합니다. 간혹 광이 있는 제품도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포쉐린은 이 정도 광채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미끄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폴리싱 타일은 광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환한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와요. 지금 이게 저희가 순백색에 가까운 색으로 했지만 폴리싱보다는 조금 밝기가 어둡습니다. 하지만 광이 입혀져 있는 폴리싱은요 좀 더 밝게 나올 수가 있고 화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끄럽죠. 미끄러운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쉐린 타일로 해서 아트홀까지 다 맞췄습니다. 원래 아트홀은 폴리싱으로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포쉐린으로 통일감을 줘서 좁은 공간을 좀 더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줬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실과 방도 다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거실과 방도 다 연결을 해서 문을 열어놨을 때 통일감이 있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현관 자체도 통일감 있게 그냥 다 연결을 했어요. 다 연결을 해서 줄눈까지 똑같이 맞춰서 저희가 통일감을 확실하게 심어줬죠. 저 같은 경우는 집이 강화마루입니다. 집은 강화마루 헤링본 스타일로 했어요. 헤링본 스타일이란 건 V자로 조금 더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예쁘게 나오는 겁니다. 일자로 하는 마루 타입이 있고 마루를 맞출 때 V자로 맞추는 타입이 있습니다. V자로 맞추는 걸 바로 헤링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저는 만족을 했어요. 하지만 타일 시공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잖아요. 그 온돌에 대한 열을 최대한 안 뺏기는 그런 이상적인 재료가 바로 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냉난방 효율을 위해서 타일을 선택한 것도 있고 미관상 이쁘라고 타일을 선택한 것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했던 게 하나 있죠. 바로 우레탄 작업이었습니다. 샤시를 했을 때 이렇게 우레탄이 돼 있었잖아요. 이 우레탄 작업을 여기는 도배업자가 제가 끝내드린다고 했죠. 타일업자분들이 끝내주신 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마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을. 그렇죠. 그리고 밖에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우레탄을 굉장히 많이 썼었죠. 여기. 그런데 다 마감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타일을 통일감 있게 잘 시공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거실부터 타일 사이즈를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 그리고 많이 시공하고 대부분의 집들이 600이 600. 그러니까 딱 이 사이즈죠. 가로 600, 세로 600. 이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많이 시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트홀은 이렇게 길게 뺍니다. 600에 1200짜리를 시공을 했습니다. 하나로 통으로 시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두 개의 면을 나눴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600에 1200으로 시공을 했고요. 정갈하게 시공은 됐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안쪽까지 그냥 다 통일감 있게 했어요. 전체를 통일감 있게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주방도 했고요. 그리고 안방까지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일이에요. 안방 시공, 거실 시공, 바닥 전체를 시공한 게 바로 이 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트월 시공했던 게 바로 이 타일입니다. 그렇다면 베란다는 어떻게 했을까? 베란다는 구분을 좀 뒀습니다. 이 타일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해서 요즘 인기 있다는 테라조 스타일로 시공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바로 테라조 스타일이에요. 얼룩 무늬가 있는 거 한마디로. 테라조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 시공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마감도 잘 됐죠? 이 안쪽까지 타일을 시공을 했는데 테라조 스타일로 이게 지금 수전이에요. 욕실 독이랑 수전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문을 열지 못하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은 굉장히 깔끔히 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공업자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시공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타일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엄청난 무게예요. 저같이 운동한 사람도 어제 타일 들어보니까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큰 타일들 같은 경우는 성인 남자 2명이 들어서 해야지만 가볍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꽤 있습니다. 이런 타일들이 벽에 붙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자분들에게 분명히 부탁드려야 할 게 습식 시공 말고 건식 시공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습식 시공과 건식 시공은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습식 시공을 했을 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접착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건식 시공을 했을 때 접착력도 올라가고 마르는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 건식 시공의 장점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타일이 떨어질 일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접착력이 강하답니다. 건식 시공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보면 500kg에서 1톤까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건식 시공으로 맡기시길 부탁드릴게요. 시공업자들의 말씀으로는 그냥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타일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한 접착력을 보이는 게 바로 건식 시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업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할 게 습식인가요? 건식인가요?를 물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걸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습식 시공, 건식 시공을 검색을 해보셔서 어떻게 시공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숙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그 영상까지 못 찍어서 조금 아쉽네요. 그 습식과 건식의 차이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 한번 보실게요. 화장실도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비슷한 색의 타일로 했고요. 정사각형의 300에 300 역시나, 그리고 벽은 300에 600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조금 더 높게 올렸다고 전기공사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깔끔하게 올렸고요. 보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향 쪽 베란다도 보시면 앞 베란다와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사이즈로 시공을 했고요. 작은 방도 역시나 똑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우레탄 다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르게 시공을 한 데가 있습니다. 바로 주방입니다. 아까 스치듯이 보여드렸죠? 주방은 타일을 하얀색으로 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모양의 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타일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주방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요리를 소개시켜 드릴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화이트 주방을 선호한다. 왜냐? 조금이라도 뭐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주방은 위생이 가장 중요한데, 조금 시커먼 걸로 하면은 뭐가 묻었는지, 뭐 여기를 치워야 되는지 인지가 잘 안 되지만, 하얀색 주방을 하게 되면 조금의 티도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치워야 된다. 그래서 위생을 위해서 저는 화이트 주방을 선호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깨끗한 주방을 위해서 화이트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몸은 좀 고달프지만 화이트 주방만큼 위생적인 주방도 없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타일 시공편이었어요. 견적은 제가 그 전편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싸게 했다고 했죠? 그 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전에 샤시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부록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작은 방 여기 있죠? 여기가 누수가 되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색깔 차이가 있죠? 여기랑 여기랑 색깔 차이가 있죠? 여기는 하얀색으로 바랬어요. 여기 누렸죠? 여기 하얀색을 바란 이유가 이게 누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서 봤더니 누수가 진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은 누수의 원인이 딱 두 가지죠. 천장 아니면 샤시. 하지만 저희는 맨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위에 다른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옥상 방수가 잘 안 됐나고 확인을 해봤더니 옥상 방수는 굉장히 두껍게 잘 돼 있었어요.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샤시. 샤시가 여기 있고 세탁실 쪽에 있는데 어떻게 누수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베란다랑. 그런데 어떻게 누수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누수가 어떻게 되냐면 샤시에서 물이 새면 바로 일로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물이 천장을 타고 어디론가 가서 이쪽으로 흘러내려서 여기 적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물이 새는지도 몰라요. 일단은 정확한 건 샤시구나라는 것만 알아요. 하지만 제가 샤시는 단열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편에. 샤시와 함께 하는 게 뭐다? 코킹,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실리콘 작업만 제대로 해도 여기는 누수가 되지 않습니다. 코킹 작업도 역시 샤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샤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샤시를 교체를 하고 나니까 며칠 새 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죠. 전혀 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는 건 누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천장과 두 번째 샤시. 샤시 중에서도 코킹. 코킹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누수가 있다면 코킹 먼저 갈아보세요. 저같이 샤시 통으로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전편과 같이 단열이 있는 창문이라면, 그렇다면 그냥 코킹으로만 누수를 잡을 수도 있다. 코킹으로 대부분 누수가 잡힌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썼냐 대체, 이 정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싸게 했던 방법은 가격을 알려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일값이 들어갔죠. 타일값이 17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3평 전체 면적을 까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베란다, 안방, 뭐 방 다 포함한 타일 가격이 177만 원. 벽부터 아트홀, 화장실까지요. 그리고 부자재, 시멘트, 줄론, 에포시, 몰드라는 거 있습니다. 그게 63만 7,500원이 들어갔습니다. 63만 7,5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인건비가 35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는 요즘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갔어요. 한 차,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한 차가 오는데 30만 원인데요. 저는 이거 다 해서 25만 원을 줬습니다. 한 차가 조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25만 원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타일과 인건비만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타일과 인건비, 이거 총 시공하는 비용은
97만 7,5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25만 원을 하시면 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 요즘 업자분들이 폐기물까지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자재를 싸게 사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업자들이 거래를 하는 그런 타일 업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아파트 바로 200m 앞에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가서 저희가 직접 타일을 골랐어요. 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게 되면은 타일을 좀 저렴한 걸 쓰게 돼요. 왜냐면 그분들도 많이 남겨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비싼 타일로만 선택을 해서 시공을 진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타일은 나중에는 분명히 표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비싼 타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아무리 도매라도? 아니요. 제가 아트월을 빼고 다른 데 시공 견적을 한번 의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트월 빼고 금액이 얼마나 나왔었냐면 700만 원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700에서 75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었어요. 자기들이 타일 갖다가 해주는 조건. 색만 고르세요.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고급 자재를 다 매입해서 아트월까지 하는 걸로 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 시공 비용이 597만 7,500원이 들어간 겁니다. 아주 많이 싼 거예요. 여러분들도 타일은 이렇게 한번 도매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업자들에게 전부를 다 맡겨버리면 타일의 모든 걸, 재료까지. 그러면 몸은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재료와 시공을 맡기게 되면 시공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을 또 요청을 하세요. 뭐가 부족해요? 뭐 좀 더 사다 주세요. 뭐가 부족해요? 이거 한번 와서 보세요. 이렇게 좀 귀찮게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내하시는 게 한 이틀 정도 감내하시고 100에서 150만 원을 아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원래 여기에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맡겼을 경우에는 폐기물 수거 안 해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비용 25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 폐기물도 쌓여 있었고 안방 보시면 정리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시공만 딱 해주시고 가세요. 쓰레기 한쪽에다 모아두시고. 그래서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 오시면 알아서 또 수거해 가시니까 25만 원 플러스 했다고 해도 이게 훨씬 남는 장사가 되죠. 저는 귀찮음을 조금 감안했어요. 어차피 이틀이면 되니까요. 이틀 조금 힘들자 하고 시공과 재료를 따로 구분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아주 만족하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2, 3일 허락이 되신다면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편은 싱크대와 탄성 코트와 도배가 남았네요. 그 시간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